노숙 농성할 때 이게 갈 때는 선배활동가분들이 그냥 저를 보면 바로 반말을 하셨어요. 야 뭐 어떻게 됐어? 뭐 사와? 아니 뭐 누구 후배라면 반갑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요즘은 되게 어딜 가든 살갑게 대해주시거든요. 이거는 물론 그게 뭐 단순히 반말 존댓말은 아니진 않지만 어쨌든 선배활동가분들께서도 그런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조금 조직문화와 역할만족도의 세부 내용을 보면 질문에 있어서 점수가 딱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 내가 이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껴. 요거는 매년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공식적인 시간이 있다. 이 조직 안에서 내가 조직문화가 괜찮은지 이대로 가서 좋을지에 대한 점수도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점수는 엄청 많이 높아졌잖아요. 저희가 거의 0.7점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역할 만족도에 있어서는 둘 이상의 상급자나 동료들로부터 상반된 업무 요청을 받을 때가 있다인데 이게 저희 역코딩이라 이게 점수가 높아지면 긍정적인 겁니다. 네, 여기 지표에서는 물론 질문은 부정적이지만 이건 점수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데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단순히 우리 활동가 사회가 그냥 뭔가 늘 우리는 뭔가 외부 기업들보다 이런 조직문화면서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이게 청년 활동가들한테서 특히 많이 떨어진 건데 동료를 신뢰하지 않고요. 동료의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여기 오면서 느꼈던 건 이런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저는 현재 은평구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은평구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추진되려다가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단합구가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활동가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어떤 제도나 혹은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아까 앞에 개인적 요인을 보셨던 것처럼 되게 다르죠. 네. 그래서 세대별로 역시 이제 베이비붐과 X세대에서는 중장년 활동가분들께서 지표는 상승하고 있고 오히려 청년 활동가들에게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이 서비스 전달 증후 활동가에게 여기 좀 더 낮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찾아봤던 게 아까 앞에 분이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기 활동가 한마디가 있구나. 활동가 한마디를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 지켜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활동가들이 셋 다에게 서로에게 동지의식이 생기고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 오면 내가 누군가에게 차별받지 않고 내가 이 공동체가 되게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점수에 더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사실 앞에서 저희 그 질문 중에 그 답변 중에 하나 그게 있었잖아요. 인터뷰 답변 중에 내가 이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보장이 안 되니까 점점 점수가 하락한다. 여서 앞에 그 평균 급여를 여쭤봤던 것도 그렇고 이게 과연 환경적 요인이 그러면 받침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활동가 개개인들이 내 정체성 혹은 만족도에서 하락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가들은 왜 그러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긴 했지만 환경적 요인의 경우에 저희가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점수가 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급여, 건강, 학습과 쉼 모두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디테일한 것들을 살펴보면 저는 사실 이 1번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사할 때부터 25년까지 그래도 내 급여 활동비 액수는 적절하다라는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저희 조직에 있는 상임 이사님께 여쭤봤어요. 저도 동의하지 않고 저희 지금 동행에 청년 활동가가 한 8명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감하냐라고 했을 때 공감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느끼는 배경은 그래도 시민사회가 원래는 최저임금도 지키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걸 조금
지키려고 최소한의 노력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퇴직 급여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충당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지점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학습과 쉼에 있어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단체의 경제적 지원과 초과 근무에 따른 보상 제도가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점수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에 있어서는 조금 질문별로 되게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좋다. 여기에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하위 질문에 저희가 신체 건강이 괜찮냐, 마음 건강이 괜찮냐라는 지표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년 점수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그 개인적인 자랑을 하자면 이게 동행이 열심히 한 건 아닌가 활동가 사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반면 저희가 조금 고민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지친다가 되게 많았었어요. 저희 이 활동가들이 이제 어떤 신체적 마음 건강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제 소진감이 너무 커, 내가 뭔가를 더 하기엔 내 자신이 너무 지쳤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점수가 많이 하락했고 이게 저희 전체 80개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지표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순히 건강이 아니라 이 소진감을 어떻게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그 청년 활동가와 그리고 이 한 20-30년 활동해오신 중장년 활동가분들의 소진감을 좀 덜어내려면 어떤 부분에 지원이 필요할지를 조금 생각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이 부분은 앞서 본 것과 반대로 세대별로 반대로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중장년 활동가분들이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특히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건 사실 이제 일반 직장에서 20-30년 연봉이 쌓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활동가 사회 같은 경우에 중장년 활동가일지라도 거의 뭐 급여 차이가 청년 활동가와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마디를 조금 요거는 조금 제가 그래도 좀 아프다 싶은 것들을 들고 왔는데, 우리 활동가들 돌보면 진짜 안 된다. 혼자 두면 자기 못 챙긴다. 소진감이 있어서 조금 챙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를 가질 수 있는 기반과 활동가 개개인에 대한 책임과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좀 개선되고 있는 것과 악화되고 있는 것이 좀 명확하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된 건 조직 안에서의 어떤 문화와 그리고 조직에서 이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건 되게 개선이 많이 됐고, 기초 환경, 특히 뭐 급여나 학습과 심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는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 활동가 개인이 조금 코어로 가지고 있는 활동가 정체성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건강 지표 중 이제 내가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 소진 정도라든지 그 역량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악화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급여만 보더라도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즉 이 굉장히 힘든 시기임에도 조금 지속가능 지수는 낮아지진 않았다는 건 사실 여기 계신 분들부터 그리고 저희 활동가 사회 전체가 굉장히 큰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동행마저도 되게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거든요. 왜냐면 후원이 안 되고 곳곳에서 이제 정치 환경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되게 많은 후원처가 끊기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후원자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변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개개인에게 어떻게 더 이런 원동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좀 지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거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 왔지만 사실 이 두 개보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궁금한 건 어떻게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동행에 좀 필요로 하는 것이나 혹은 조금 더 뭔가 이런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와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끌어올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더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유롭게 더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 내용들이랑 좀 비교해보면서 많이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좀 재밌었던 거는 저희 이제 또래 활동가들끼리 만나면 항상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막 우리 조직은 뭐 얘기가 소통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큰 폭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되게 좀 더 놀라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 활동가들이 노력을 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낸 그런 결과이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의제 중심이랑 이제 서비스 전달 중심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의제는 그 아시는 그 어드보커시 이제 어드보커시 단체들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를 다 서비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활동가들한테 직업으로서의 어떤 활동 가치를 조금 올라가고 있는 반면 활동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각이나 사명감으로 일하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한편으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게 건강이나 몸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데 지침에 대한 그 지표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몸과 상황을 조금 객관적으로 좀 돌이켜볼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볼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게 생겼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활동을 10년 후에도 공익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것보다 내가 10년 뒤에 이거 하고 싶을까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막 혹시 막 30년, 40년 활동해 오신 분들 좀 질리지 않으세요? 질리진 않으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이제 막 시작하는 거라서 아직은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완전 신입 활동가로서 요거를 본 소감에 대해서 조금 나눠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요거 관련해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중장년 활동가, 뭐 선배 활동가 입장에서 이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 두 분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올해 활동 여기 아들 시니어 선배님들 말고 저희 남편의 미래도 좀 궁금한데. 그쵸 우리가 나이가 아니 저는 이렇게 저 같은 사람 저도 정치생활 하면 이제 5, 60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저는 활동해서 그러니까 우리 때까지가 베이비 부모 많잖아요. 또 은퇴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사회진보적인 사람들도 많아서 저는 사실 인구 구조상 청년 활동가들이 계속 와서 건강하게 해준 것도 있지만 저는 50대 새롭게 활동가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주원선님 그렇고 저도 그러려고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한편 너무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 두 언니 두 대표님들이 고민이 많고 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본인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라는 게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측면에서 일단은 먹여 살려야 되는 그죠? 조직의 대표로서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 이제 후배 활동가들도 있고 그 후배 활동가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제 어떤 활동의 전환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 오랫동안 해오던 활동을 한 번은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매조지를 짓고 뭐 약간 안식년 후에 돌아오거나 혹은 이제 다른 활동을 이쪽 페이지 아웃하면서 다른 거 시작하는 이런 고민들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얘기 좀 들어보세요. 50대 중반에 드는 고민들 활동가들 50대 됐나? 네.
그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참 운이 좋은 활동가였구나. 운이 좋은 활동가였다. 아까 그 지속가미 지표 활동가로서의 정체성 자부심 사실 그게 제일 높았던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어떤 존재로서 그런 게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또 지지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어떤 흐름, 그 안에 있었던 거고 20대, 30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그러면서 사실 제가 40대, 50대 되면서 돈은 없지만 사회적인 지지와 이 자원이나 자산 같은 게 그러니까 그냥 저 살아가는데 어쨌든 연결돼서 제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관계,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그거의 네트워크나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활동가를 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는 지금 이제 저희 후배 활동가들에게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거죠. 사실 영리에서도 임팩트를 얘기하고, 그죠? 사회 변화를 얘기하고, 근데 이 비영리에 특히 이제 지역의 풀뿌리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만드는 변화, 그래서 사회적인 주목 같은 게 많이 없잖아요. 제가 활동할 때는 지역을 바꾸죠, 막 이런 게 또 사회적 이슈였어요. 구청장 우리가 뽑고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막 들어가서 뭐 바꾸고 막 변화시키고 이런 게 또 큰 하나의 흐름이었고 그런 조직이 막 만들어질 때였는데 어쨌든 지금 후배들의 활동에 있어서는 지금 후배들이 활동하는 이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해석하거나 연결되거나 뭔가 메시지 이런 게 너무 약한 거죠. 그런 때 스스로 이제 그 의미를 계속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활동했을 때 그 사회적 지지나 저희라는 존재를 보던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동가 이런 뭐 비영리에서 활동가로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이나 임팩트가 사회적으로 뭔가 해석되고 얘기되고 뭔가 흐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나 다양한 이 사회 변화의 활동들의 영역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사실 이 영역도 경쟁 같은 이 영역, 이 생태계조차도 너무나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역량 같은 게 고민될 것 같아요. 저희는 사람들 잘 만나고 잘 꼬시고 조직에서 뭔가 어떤 문제를 하는 이런 거에 막 집중해서 활동하면서 이제 그런 역량으로 살아온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사람 조직하는 것도 우리처럼 조직할 수는 없거든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고 사는 방식도 바뀌었고 그랬을 때 이 활동가들한테 요구되는 뭐 AR부터해서 막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어떤 그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가들한테 요구되는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 그대로 활동가들도 요구되고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막 그 비영리의 또 성과 평가부터 해서 막 그런 것까지 꼭 공부해야 되고 그런까지 또 해야 되는데 저희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아주 천천히 활동을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이렇게 만나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천천히 자기 속도로 활동을 습득해 갔는데 지금 이제 후배 활동가들은 그렇게 자기 속도로 뭔가를 찾고 그거 자체가 이렇게 그런 시간을 주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량, 소질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자부심 이게 다 연결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있고 이교생 얘기하시면서 사실 뿌리제가 만들면서 저희는 돈은 없지만 저희가 어쨌든 사회운동하면서 쌓아온 이 네트워크가 후배들한테 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지역에 남길 거냐 그 자산들을 뭐 그 외에 또 이렇게 뭐 부의 흐름으로 새롭게 들어와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선배 활동가들이 사회운동하면서 레저들이 네트워크와 자산들이 지역사회 후배 활동가들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런 그릇, 그런 네트워크 뭐 이런 게 그래도 좀 있으면 조금의 안정, 뭔가 조금의 지원, 응원, 비비 언덕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 박사님의 이 네트워크가 관악구에서 잘 잡았으면 좋겠다. 사실 명영이 활동하면서 받았던 엄청난 또 활동 기재표 네트워크 이런 게 관악의 후배들 활동에 연결되면 좋겠다. 그래서 신문이에서 그런 것도 사실은 또 어마어마하죠. 거기까지 좀 좀 힘들어가지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 짧게요. 안 좋으려고. 그 활동가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본, 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입장에서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판단하는 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판단을 해줬을 때 용기가 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과정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나는 가지고 50년 동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정말 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이가 스크린이 미안하지만 82인데 이제 2달만 있으면 80세이 되는데 83세에서 10년을 계산하면 93세. 사실 짧은 거야. 김영남 의장이 97세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그거 생각하면 한 15년 더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나의 계산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명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목적의식이 아니라 함께하는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의 문제라고 봐요. 제가 지금 건강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과연 10년을 지탱하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 의심은 안 하지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파도 할 수 있겠다. 그 아픈 것을 아마 같이 함께 할 때 충분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여러분들이 아직 젊고 나이가 아직 한참 때니까 꺾지 말자. 내가 시작했던 이 선택과 내가 시작했던 이 일에 대해서 꺾이지 말고 지조를 갖고 함께 나가보자.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함께 동지들과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할 수 있겠다. 나는 천주교 신자가 돼서 신앙을 하느님을 믿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 안에서는 서로 믿음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켜졌어? 꺼졌어? 내가 위로 켜신 거 아니었어? 잘 들렸죠? 네. 그래서 도전하는 정신으로 희망을 갖고 나갑니다. 네, 어렵네요. 일단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이제 한 그 베이비 부모 세대 활동가들이 소진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약간 요즘이 그래요. 요즘이 조금 지치고 조금 힘들고 또 하는 일도 생각만큼 잘
잘 되지 않아서 이 고민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60을 한 1, 2년 앞두고 있는데 네, 1, 2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여기에 약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계속 이제 전업 활동가로서 계속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말한 대로 활동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조건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또 되게 힘든 요인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물론 뭐 앞으로는 좋아질 몇 년만 더 참고 견디면 좋아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연금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를 지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는 아닌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조금은 힘들다, 좀 지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그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 일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10년 후에 나는 절대 안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기를 어떨 때는 저는 많은 일들이 견디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야 되고 또 힘들어도 뭐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잘 견딜 생각입니다. 잘 견딜 생각이고 근데 이제 아까 저기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약간 그리고 홍선 상임이사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거를 학습과 신, 급여, 건강 이런 문제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학습과 심이나 급여, 건강이 환경의 요인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환경적인 요인으로 착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것 같고,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도리어 아까 홍선 상임이사 얘기했듯이 사회적인 지지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그 공익활동가들이 그런 것들을 받고 있는가,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런 문제와 더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70년대에 대학을 다니신 주로 70년대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을 이제 몇 분 대학을 다니면서 뭐 운동을 하시고 사회활동을 하신 그런 선배님들이 이제 몇 분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이분들이 그 70년대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 아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조건이죠. 그때 정말 아무나 갈 수 없는 때였으니까 그 누리는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맺은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수하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에 어디 나가서 무슨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 학연지연 혈연으로 느껴진 그 강력한 네트워크가 계속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생을 지지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80년대 후반 학번인지라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뭐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 또는 이런 걸 별로 못 느꼈고, 다만 이제 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연결되는 네트워크들은 있지만 그거는 또 다 비슷한 구성원들 사이의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지지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뭐 물질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지지가 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더욱 이제 불행한 것은 적어도 이제 2000년 넘어서 이런 공익활동을 시작하거나 이런 후배들에게는 홍선 상임이사 얘기했듯이 그런 것조차도 없는 속에서 일을 시작하고 그 안에서 버텨야, 아주 이제 낮은 경험으로 빨리빨리 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면서 버텨야 되니까 저 개인적인 요인에서 말하는 정체성이나 만족도나 영향 이런 부분이
당연히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바보같이 죽으시고. 그래서 아까 이제 지쳤으면 질문을 칩니다. 빈다라고. 몇 분이에요? 지금이요. 37분. 저는 이제 그 가나토 대학동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성립교회 유치부터부터 다녔고 이제 신학교를 중퇴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대학동에서 돌아가셨어요. 42살에. 그리고 어머니가 3남 3녀를 두고 39살에 가부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오빠가 둘 있고 동생이 셋 있고 제가 큰딸이니까 이제 집안일을 다 하고 엄마가 이제 돈 벌러 다니고 계셨는데 저는 그때 저희 가족이 너무 힘들고 학교 준비물도 못 해가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좋았어요. 잘나고 이렇게 있는 척하고 막 이런 사람보다 항상 이렇게 모자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저는 이렇게 노숙자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수도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겸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노숙자처럼 사는 거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노숙자하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저들보다는 더 민마음이 되지 않고는 나는 신한테 사랑받을 수 없다 생각했는데 이제 의욕이 앞서가면서 어쩐지 이제 전에 이제 제가 대구 1인시 할 때는 막 주로 경찰서 앞에서 관악구청, 뭐 관악경찰서, 뭐 금천구청, 뭐 천주교, 개신교 다 대구를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대학교에서 이제 데모를 하고 이제 손목이 이제 계단에서 넘어져 부러지면서 이제 데모를 못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내가 참소중한 카페를 갈 때는 솔직히 억지로 갔어요. 왜냐하면 여자 자매들이 별로 없고 형제님들은 많은데 자매 그 여자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집에서 자다가 억지로 가서 카페에 앉아있고 그랬어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 딸에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데모가 끝나고 이제 거기 이제 해피 무료급식소 뭐 이런 데 못 가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 뭐지?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너 할 일이 아니다. 너 원래 종교 비판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 종교 비판 일을 하는 것도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60인데 내가 70살까지 살지 80살까지 살지.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시간이 없는데 나는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쪽을 하려고 했는데 자연